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 마약을 접할 때 호기심 또는 어떤 누구의 권유로 이거 먹으면은 예뻐진대, 감기가 걸렸는데 이거 줘봐, 감기 한 방에 나가, 그리고 관절이나 허리가 아픈데 쩔쩔매는 사람한테 이거 먹어봐, 그러면은 아픈 생각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받아먹고 두 번 받아먹고 어느새 약물 오남용에 덫에 걸려서 그렇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그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그 덫에 이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그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도 또 원하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잡힌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이명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교색이 나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갖다 교육부 교육 지침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을 띄워놓고 사람이 산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서 갔다가 이 교육이 시작된다? 이거는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호흡이 되는 원리가 뭔가요? 누가 호흡하기 위해서 돈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마약 중독의 증상, 그래서 신체적 증상 보게 되면은 분멸증, 잠 못 잡니다. 그 다음에 식욕 감소 및 증가, 너무 퍼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그 다음에 체중 변화, 이거는 너무 안 먹거나 너무 퍼먹거나 해서 몸무게가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가벼워지거나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심박수 변화, 이거는 호흡하고 관계가 있겠죠. 호흡은 어디에서 오나요? 편안할 적에는 자기가 숨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숨을 쉽니다. 근데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어떤 내가 무엇에 노출이 됐을 때, 여기 제가 지금 이 전자시계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이런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 속에서 제 맥박하고 제 바이탈 치수를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라질 때거나 아니면은 느려질 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의료원에 갔다 이게 센서가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심박수 변화와 이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것에 노출이 되지도 않았는데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경련은 심한 공포 중에 옵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들어지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어둠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시는 다 신앙 선배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들으신 거고 배운 거고, 거기다가 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떨림, 땀과다 호흡곤란 등이 나오는 것은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인 그 약물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혼적인 기능으로, 쉽게 얘기해서 감정적인 기능으로 해서 어떤 특정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누구의 어떤 행동을 본다거나 이럴 적에 내 몸에 공포가 엄습해서 두려움과 어떤 그 시각적 내지는 그 정신적에서 오는 환상들이 있어요. 이 환상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떤 그 꿈에 가위 눌린다 그러죠. 이 가위 눌림이 심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로는 불안, 우울, 혼란, 환각, 망상,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여기에 나오는 맨 뒤로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망 들렸다 그러죠. 치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40대부터, 어떨 때는 35살부터 이게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하도 이 산업계에서 노출되는 그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의 지나친 그 발달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거기에 노출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약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앞에 이제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증상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또 증상들이 있어요. 이거에 그 갑자기 너무 심한 그 공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충동적인 행동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공격을 하는 줄 알고 확 쳐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그 도와주려고 그러는 그 사람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해를 하는 그런 충동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이것이 반항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그 본드나 어떤 흡입제를 사용해서 자기가 그런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가상현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 몸으로 다 그냥 표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발생이 됩니다. 저 충동적 행동 때문에. 옆에서 누가 같이 다가가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자기가 자기를 외톨이로 만듭니다. 어른들이 도와주거나 옆에 친구가 도와주고 싶어도 무서워요.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직장 내지는 사회단체,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이라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리고서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 자기 그 증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또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갖다 이렇게 행동이나 정신적인 거, 이 마약에 대해서 쭉 들어오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요거 일본말로 옷가네라고 그러던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아니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쩐도 있는 거죠. 내가 숨도 못 쉬는데 무슨 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대기업 회장님이 그러셨대요. 나 1시간만 편하게 숨 좀 쉬게 해달라. 그럼 내 재산의 90% 주겠다. 왜냐? 10%는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학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내가 할 줄 알면은 내가 하지. 나도 지금 같다고 호흡이 곤란해서 여기에 네? 이거 차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게 모든 것은요, 내가 살고 난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일단 허우적거리고서 물에 빠져 있는데 일단 바깥으로 끄집어 내주는 사람이 은인입니다. 제가 이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한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과목을 택하고 또한 나가봅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해독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약물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음의 위안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죠? 함께 나가보시자고. 이건 저 혼자 여기서 떠들면은 아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하는 얘기에 호응을 해주시면서 그건 아닌데요? 이런 방문하셔도 좋아요. 왜냐? 이곳은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배워나가는 자리입니다. 저도 부족한 거는 채워야 되고, 이곳에서 들으러 오셨던 분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강의 천천히 나가도 돼요. 하루에 10과목을 10마디를 채 못하고 제가 내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가지 얻어간다면 그것이 우리로서는 소득인 거예요. 여기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은 안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해독치료, 마약을 끊는 초기 단계, 처음이에요. 내가 중독되었다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신체적 금단 증상을 관리하는 것. 저는 술과 담배는 많이 해봤습니다. 술은요, 그 판이 끝나고 남들 다 택시 태워보내고 술값 계산해주고 그리고 저 집에 가는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담배는요, 저기 하루 90개 피, 요 정도 피웠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끊었느냐고요? 저 조금 좀 모질고 독한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요, 5년간 참았었습니다. 5년간이요. 근데 딱 한 번에 한순간 그걸로 해서 다시 담배 물었습니다. 왜 물었는가? 한 사람이 왔어요. 저 그 당시에 갔다가 자동차 정비기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사래요. 그 전도사라는 분이 올 때마다 저를 태클을 걸어요. 올 때마다 저한테 그냥 송곳으로 찌르는 그거를 해댔어요. 정말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고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갖다가 송곳소리 후벼 파는 소리를 해댔던데. 그래서 살이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담배가 피고서는 내 속 삭히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 부장님한테, 부장님 나 담배 하나 줘. 야 임마 너 끊었잖아. 끊은 거 아시거든요. 저랑 같이 일을 계속 했었으니까. 너 끊었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저 물건 저거 때려주기는 차라리 내가 담배 피고 타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난 양창부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머리 숙여집니다. 마약을 어떻게 끊으셨어요? 나 그거 비법 좀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얘기를 딱 들었는데요, 저 정도라면은 따라갈 만해. 왜냐, 저는 기껏해야 담배고 술인데 고수를 만났잖아요. 네? 저는 우리 장모님이 마약 패치로 갔다가 그 허리에 이렇게 붙이는 파스 있어요. 그게 마약 패치거든요. 붙이게 되면은 36시간 동안 아픈 거를 모르고선 막 일을 하셔요. 네? 그거 이제 약기운 떨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이러고서 다니셔요. 네? 허리도 못 펴고 다리도 못 펴고. 근데 그것만 딱 붙이고 나면은 이 양반이 그냥 온 동네를 다 쓸고 돌아다니시네. 지금 우리 장모님은 요양원 들어가 계세요. 이제
그 거의 와상 환자가 되셔가지고 일어나시지도 않으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요, 마약이라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부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필요는 하지만 중독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가장 유익한 거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익한 것만 우리가 뽑아먹고 해로운 거는 버려야 될 줄 아는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금단 증사 완화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한 번에 끊어놓게 되면은 이렇게 손이 떨린다든지 몸이 좀비처럼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양을 줄이고 시간을 길게 그 양의 그 텀을 이제 조절을 해서 지연 효과를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조력자의 역할이 상담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적 치료는 옆에서 이제 마음을 도닥거리면서,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옆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봐주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보호자 내지는 그 같은 경험이 있는 그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옆에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옆에서 도와주지를 않으면은요, 이 가족 치료나 가족 상담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양 목사님한테 한번 또 여쭤볼게요. 강 목사님 계시는데 감사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예. 강 목사님 들으셨죠?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네? 그럼 또 우리 강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목사님 그 약에 힘들어가지고 진짜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갔다가 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처음에는요 몰랐는데 네. 나중에 그거 알고 나는 그게 마약인 것도 모르고 네. 그때는 차도 하여간에 예약까지 따라오면 싫어가 막 내가 힘이 셌거든요. 그리고 막 비비고 가는 거예요. 보건소로. 보건소 부서 도망을 가요. 왜 도망가느냐고 이 아빠 지금 죽으라는데 빨리 도망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약 먹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이에요. 그게. 마약이 정말 심각한 걸 몰랐어요.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갖다 저기를 하니까 그냥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말도 표현을, 그 당사자조차도 말도 표현을 못하고서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울부짖어요. 그러면 옆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새끼가 아파와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 자녀 아픈 거를 갖다가 어떻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 가지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이 치유는 가능해집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돌봄이에요. 사람의 인성 가지고 저 돌봄을 한다고요? 꿈꾸지 마십시오. 저는 미리 갖다 그 꿈 꾸지 마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그분한테는 정말로 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정말 제가 경의를 표할게요. 다음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해독치료 이것을 통해서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재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재활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애인 활동 보조를 조금은 해봤어요. 그러면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생활 거점지가 있어요. 거기는 사회복지사하고 활동보조사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지장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 있는 사람하고 짝을 해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은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도와주고 또 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몸이 이렇게 잘 되고 좀 생각은 잘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보기부터 그 다음에 무슨 어디에 또래 상담이나 이네들을 그들이 해요. 이와 같이 그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재활 프로그램 속에 여기 들어가고요. 사회복귀를 위한 그들만의 지원, 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거는 옆에서 활동보조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보고 그들에게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터치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반돼서 나오는 것이 여기 12단계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이런 그 중독자 모임이나 또는 그런 유사한 그런 그 경험들로 인해서 아까 저기 우리 탈도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 중독 경험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던 선배들, 예? 그들과 또는 아직은 탈출은 못했지만 탈출의 희망을 보고 먼저 나간 사람의 그 모델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모델링 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더욱 불태워 나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올려주실래요? 아니 여기서 여기 멘트만 잘 올라왔네. 예방 방법까지 올려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그룹까지 이제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그룹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PPT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좀 핑계일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저기 한글 문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각적 효과를 떨어뜨려놔서 마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겠죠. 그 제공을 통해 가지고 가족과 사회가 그것에 대한 그 부작용과 힘든 거를 갖다 이제 알게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그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금단 현상에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와요. 우리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자기 그 텐션으로 이걸 참아내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텐션에 따르는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은요 감당이 힘듭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무슨 세미나, 바깥에 나가서 무슨 어디에 초청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갔다가 부흥의 인도,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번 내지 4번의 설교와 일주일 동안 그 7일 동안 주일 예배와 이것까지 다 혼자서 감당을 하는 거를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살이 빠지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날씬해집니다. 이것이 텐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텐션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나가느냐 하면요 우리 몸에서 저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 리듬이 여기저기 나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듯이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질병은 신체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성을 유지하고 그 건강성에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또 회복을 합니다. 그 모든 이것이 운행되는 것은 신의 법칙에 따라져 있는 겁니다. 위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마약 사용 유혹이 있는 환경과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행동이 발현됐을 때 신속하게 그 문제 해결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가족밖에 없어요. 남들은 비난이 먼저 해댑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욥의 친구 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 무슨 죄를 졌지? 하고서는 이들이 위로를 하러 온 건지 후벼팔러 왔는지 나는 처음에 읽고서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행동이 보일 때 가장 빠르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 도닥거려 줄 수 있는 자, 힘이 될 수 있는 자, 그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일을 겪어본 사람 외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독 치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게 되면은요, 디톡스라고 그러죠. 배출, 그 중독되어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 배출력. 그 첫 단계는 몸에서 마약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단 증상을 서서히 그 농도와 빈도를 낮추면서 그 현상이 나오는 그 현상의 그 시간을 늘려서 그 현상이 나중에는 소멸이 되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회복의 단계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해독 치료의 그 중요성이 체내에 남아있는 그 약성분 내지는 스트레스의 그 결과물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내 몸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과정에는 병원이나 전문 치료기관, 그 다음에 의학적 감독 하에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문제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서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요거 쪽에 요거 눌러주세요. 화살표 키워주시고. 최대한 키우셔야 돼요. 금단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불안, 떨림, 그 발한이라고 그러죠. 추워요. 그 다음에 구토, 근육통, 불면증, 심한 경우 경련과 환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냐면 종류와 사용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은 며칠부터 몇 십년까지도 갑니다. 그 끝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면 시작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결이 되기까지 종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성은 해독 치료만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고요.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으로 재발을 막아가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는 발길은 있어도 빠져나오는 출구는 없는 것이 마약입니다. 빨간 글씨 한번 다 읽을까요? 해독 치료는 혼자서 하기 위험하니까 반드시 상황 대처 능력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상담사의 보호 관찰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서 한다고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하신다면은 너무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대단하게 갖다가 멘탈이 세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절대 혼자는 못합니다. 중독 치료에 있어서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치료, 가족 치료. 가족 치료는 늘 가족이 옆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늘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치료는 거의 완벽합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요. 그 목적은 중독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 짓 안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죠.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근데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은 아유 그 소리 또 하네. 아유 저 잔소리. 저 언제나 내가 저기서 벗어나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일 그것을 안다면은 아는 거는 안 하죠. 나쁜 거를 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나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대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저 사람의 반응이 좀 쎄해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쎄하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그가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 총회장님 지내신 우리 목사님 그 설교를 하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목회 중에 상담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상대가 조금 난해한 표정이라든지 어떤 저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실 때 있죠. 바로 그럴 때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환원시키죠. 분위기 전환이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여러 번 우리 애기들한테 울고 떼쓰는 아이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또 양 목사님 댁에서 죄송합니다. 양 목사님이 고통에 울부짖을 때 우리 강 목사님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막 짜증내면서 같이 소리도 지르고 저기를 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보는 그 입장에서 마음속에 품어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왼수죠. 그 사랑 때문에 짜증도 내고 나도 같이 소리는 지르지만 내가 어찌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렇게 표출하신 걸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발이 됐을 때 그것을 옆에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 이 10마리 필요 없습니다. 안아주고 한 번 울어주는 것이 10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그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중독의 원인과 감정을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상담에 문제점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보듬어서 그가 입으로 터뜨려 내놓을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그 단계입니다. 요것을 상담 언어로 얘기하게 하면 라포가 형성되기 전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 그는 내 얘기 듣지 않아요. 믿어질 때까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또 연로하신 대장이시니까 제가 자꾸 여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뢰는 언제쯤 쌓이나요? 서로 사랑을 더 쉽게 쌓이죠. 그러죠. 그 사랑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보이나요? 아니면은 행동으로도 나오고. 첫째 눈빛이죠. 눈빛. 그러죠. 네. 눈빛. 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의 표출은 바로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눈과 눈빛이 서로 만나며 눈과 눈빛이 서로 교환이 될 때, 회피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서 눈으로도 말해요 소리가 대중가요에도 있듯이 우리가 마음의 창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다 볼 줄 아는, 그 사람을 바라다 봐줄 줄 아는, 그 사람의 눈빛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으면은 들어가야죠. 문이 열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이제 보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의 갈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해소 방법은 어떻고, 거기에서 각자의 그 역할들이 있어요. 누구는 핀잔만 하는 사람, 누구는 갖다가 이렇게 야단만, 문제점만 지적하는 사람, 누구는 그 문제점을 덮고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보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향과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구성 요소를 잡는 거예요. 구성 요소를 잡아서 이 구성 요소를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에너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일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 악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 매우 상담사들은 조심해서
그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상담치료 부분이니까요. 요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로는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을 해서 그들이 마음에 일단은 평안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들과 더불어서 내가 여기에서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 문제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겠구나. 그것에 대한 마음의 다짐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서 굳건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그에게 먼저 심어주는 것이 이 효과의 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효과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심리적 안정,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그 가능하다 그러는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은 그 늪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몇 분까지 강의하면 되죠? 이제 빨리 끝마치라는 소리죠? 마무리로 그냥. 시간을 정하지는 예. 예. 강의를 왜 처음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이 다음 시간을 밀어냈을 것 같으시면 마저 하시면 끝나는 거고. 아니 다음 시간 조금 줄이면 지금이라도 제가 2시 2시 조금 넘어서 예. 아니 강의를 예. 마치려고 마치고 하려고.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한 테마가 끝나는데 예. 이거 얼마나 걸려요? 빨리 하세요. 그 다음 테마 넘어가면 또 1시간 그냥 먹죠. 그냥 끝나요. 거기서 마무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 더 나가야 되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딱 끝맺은 걸 예. 쉬고 이강으로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가족 치료부터는 다음 시간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네. 수고하셨습니다.